우리나라가 지금 어찌됐건 요 상황이나 국민성이나 그런 그 시장의 유동성, 뭐 경제적인 부분만 보면 그럴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양극화? 지금의 양극화는 양극화가 나는 사실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의 양극화는 그냥 그 부채? 어떤 빚으로 만들어낸 능력자들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양극화고, 진짜 양극화가 벌어질 것 같아. 근데 그 양극화는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초고가주택, 말 그대로 저기 10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세금을 내, 실제로. 그래서 진짜 부자들, 그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 나는 그 얘기가 되게 지금 뇌리에 박혀 있는 게 뭐냐면, 진짜 저 사람의 의도가 뭘까가 항상 궁금했거든. 그럼 부자들은 세금을 내고 살아라는 거지, 집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주택 시장에 들어와 있는, 예를 들면 우리 반포에 가면 뭐 30억, 40억, 50억짜리 주택도 있잖아. 이 주택들은 이 주택 중에서 일부는 살 수 있겠지. 한 반 정도는. 왜? 1년에 연봉이 한 10억 정도, 20억 정도 되는 의사들. 한 10억 정도 되는 의사들은 5억은 세금이야. 연봉이. 그냥 그렇게 보면 돼. 50%가 세금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5억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찾을 거라고. 세금 내고 살 수 있는 집을 찾을 텐데, 아, 그러면 내가 이 원베일리에 50억짜리, 60억짜리 사는 게 맞아라는 생각을 할 때가 올 거라고.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되냐? 10억짜리는, 아, 내가 보기엔 너무 이거는 과소비야 라고 하면 거기 못 사는 거야, 이제. 왜? 거기는 돈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거니까. 지금부터는 그 생각을 나는 했어요. 이게 세제 개편이 딱 되면 매년 내가 집을 샀을 때 내는 거래세는 되게 낮게 줘. 예를 들면 50억짜리 그 거래세는 지금의 뭐 중과세도 다 없애고 거래를 막 하게 해주는 거야. 대신 들고 있는 기간에는 그 세금을 1년에 1억씩 내야 되는 거지. 그러면 5억짜리 그 아까 실제로 내가 하는 그 소득이 10억 벌어서 5억 세금 내고 5억 하는데 나 생활비 써야 그럼 2억은 쓸 거 아니야. 근데 1억은 또 저기 보유세, 재산세로 또 내야 돼. 그럼 2억밖에 안 남잖아. 그 2억 가지고 자기의 자산을 늘리는 거 또 다른 문제지. 그래서 그걸 고민하게 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나 이제 무슨 생각했냐면 장특공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압구정이나 이런 그 강남에 정말 오래 들고 계신 분도 있어. 20, 30년씩. 근데 그분들이 안 팔고 계속 들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야. 계속 오르니까. 근데 계속 오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10년 이상, 20년씩 막 들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세금을 80%는 오른 거에 80%는 안 내. 지금 현재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 근데 그걸 한도를 딱 10억으로 막아놓잖아. 예를 들면 10년에 10억이니까 1년에 1억씩 버는 효과야. 이 1년에 1억씩 세금을 안 내는 효과라고. 물론 그 밑에 들어가면 보유세를 매년 걷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세금을 또 내는 효과도 있겠지, 그지? 그건 어차피 양도세에서 비용 처리가 안 되거든. 이제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실제로 이 양반들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압구정이 지금 100억이라고 쳐. 근데 이 사람들이 산 거는 한 1억도 안 주고 산 사람도 있어, 아직도. 그 사이에 뭐 많이 뭐 2, 30억, 3, 40억씩 주고 산 사람도 있지만, 그 정말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도 있다고. 근데 그분들은 세금을 거의 안 내. 100억이 됐는데 예를 들면 1억 주고 샀으면 한 8, 90억이 양도 차이가 아니야. 근데 그거의 80%는 세금이 없다고. 이거는 구조가 좀 아이러니한 거야.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올해가 안 되고 내년에 세제 개편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장특공제 한도가 10억이에요. 내년 그렇게 해서 세제 개편할 거예요. 뭐 26년이든 27년도부터 이걸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거야, 매물이. 그런 매물들이. 무슨 얘기냐. 왜냐하면 지금은 80%를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장특공제가 10억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50% 세금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1억 주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산 사람이 100억이잖아?
100억이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99억에 그럼 80%가 그러니까 그냥 100억이라고 치자고 80억은 비과세고 20억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돼. 거기서도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뭐 한 10억 정도 내겠지? 근데 10억을 공제해주고 나머지는 양도세를 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한 90억, 아니 45억을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20억 깎아주더라도 지금 파는 게 낫겠지. 법 바뀌기 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실제로. 그러면 저 원베일리, 예를 들면 원베일리도 그럴 거냐. 원베일리 분양 20억이 받았는데 그 어찌됐건 본인들은 평당 3억이 갈 거야 라고 해서 10년 들고 있어. 의미가 없어. 왜 의미가 없냐면 그게 원베일리가 30평대가 100억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잖아. 100억이 돼봐야 의미가 없는 거야. 반이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그리고 또 그걸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매년 한 5천만 원 이상씩 보유세를 내야 되는 거야. 우리 흔한 말로 차 띄고 포 띄고 다 봤더니 별로 투자 매력이 없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 그게 이제 세제 개편의 핵심인 것 같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이게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스탠스야. 그쪽에. 그런 스탠스 같아서 그러면 누가 살 거냐? 살 사람 많지. 강남 집값 안 떨어져요. 그래도. 왜냐?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많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 목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지? 있겠지만, 또 나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데 살고 싶어. 또 그 퀄리티 있는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자산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많이 있어서 강남은 떨어지진 않아요. 강남에 그 수요층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 뭐 이렇게 하면 뭐 가격 집값이 떨어지고 이런 거보다는 궁극에는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거지. 이건 삶의 주거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어떤 그 지역 선호 현상이나 이렇게 바뀌는 거지. 지금처럼 가격이 올라가지고 돈을 버는 자산 증식의 수단이 조금 약화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것저것 규제할 필요 없어. 내버려 두면 돼.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짜야 돼. 예를 들면 그 거래는 막 하게 해. 예를 들면 대치동에 예를 들어서 내가 중학교 때 그 자녀가 있어서 학교 이사를 와.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갔어. 그러면 여기서 굳이 세금 많이 내면서 내 경제적인 여력, 그러니까 뭐 대기업에 다닌다고 그래도 연봉 2억 받아봐야 1억이 세금이니까 애들 재수시키고 뭐 하면 연간 한 5천만 원 들어. 인당. 학생 하나당. 그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못 버틴단 말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저 30억짜리 집을 팔고 가겠지. 왜? 1년에 보유세만도 2, 3천만 원씩 낼 거니까. 그래서 거래는 또 하게 해. 왜? 빨리빨리 거래하고 나는 학교에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나는 이사를 갈 거 아니야. 왜? 내 생활 수준이나 소득 수준을 봐가지고 적정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옮겨가게 돼 있다고. 사회 현상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가격은 안 올랐더라도, 설사 또 수요층이 좀 많아서 오를 수도 있겠지. 근데 아까 얘기처럼 뭐 10년을 내가 애들 다 키우고 나서 지금처럼 노인 양반들 이사를 안 가잖아요. 서울을 안 떠난다고. 왜? 가만히 있어도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그 10년 이상 살면 내가 어찌됐건 지금부터 오르는 거는 세금을 내야 되는 구조로 바꿔버리면 갈 때 되면 가. 내버려 둬도. 이제 그런 구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굳이 뭐 중과세를 내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제 좀 기다려주는 거지. 아예 그런 구조로 싹 바꾸고 지금 잠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는 이번처럼 뭐 가계대출이나 이런 걸로 대출 규제나 또 예를 들면 총량 규제나 자본 규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구조적으로 좀 변화를 치면 어차피 이 시장으로 오는 돈은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다.